조병과 신세계로. 우리 이명희 변호사 너무 예쁘지 않나요? 나와 나이 차이가 엄청 거의 딸 정도의 수준인 것 같아. 네. 네. 신세계로는 얼굴 보고 변호사님 뽑나요? 이라고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지인이 아닌 객관적인 제3자가 칭찬의 글을 올려주신 거네요. 와, 이명희 변호사님 오늘 너무 예쁘세요. 네. 변호사님 따님분이신가요? 네. 딸은 아니고요. 네, 저보다 훨씬 젊은 띠동갑도 진한 우리 신세대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네, 아까 그랬잖아요. 딸 같아 보일 거라고. 변호사님 너무 미인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명희 변호사는 딸기 밀푀유, 이제 저는 그냥 바닐라 밀푀유 이제 준비했고요. 남편 명의의 법인 부동산을 가압류하는 게 가능한가요? 저도 지분이 좀 있는데요. 재산 마련은 남편이 했고 혼인기간은 15년 정도 되었어요. 남편 명의 법인 부동산. 이제 이혼은 부부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압류하는 거는 남편 명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가능하고요. 남편이 운영하는 법인의 재산에 대해서는 가압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명희 변호사 어떻게 생각하나요? 보통 이렇게 남편이 뭐 법인체나 이런 걸 운영하실 때 이제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좀 많이들 물어보시는 네. 것 같아요. 근데 원칙적으로는 이제 명의가 이제 법인의 명의이기 때문에 네. 사실 조금 어렵긴 한데 네. 이제 이론적으로는 뭐 법인격을 부인을 해가지고 네. 그 법인의 재산을 그 또 재산 분할 대상으로 포함시킬 수는 있긴 한데 그 네. 과정이 복잡하고 좀 어렵기도 하고 네. 또 그 법인 명의의 자산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이제 재산이나 뭐 채무가 이제 종합적으로 껴있기 때문에 좀 그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남편이 법인을 가지고 있으면 그 남편이 가지고 있는 법인 가치를 평가해서 그 부분을 재산 분할로 넣을 수는 있지만 법인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는 이제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이제 스토리 질문 이제 보면은 친할아버지가 전 재산을 날리고 빚 3억도 있는데 수시로 가정폭력을 행사하고 딸 탓으로 돌리고 정신병자 취급합니다.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경찰 신고를 통해 그러게요. 공권력의 도움을 받는 게 지금 최우선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가정폭력에 해당하거든요. 이제 이런 경우에는, 그리고 이제 같은 집에 살고 있다라고 하면 더더군다나 이제 가정폭력으로 이제 신고를 해보시고 경찰 도움도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 힘드시겠어요. 그리고 남편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하여 주식에 투자해서 다 날렸습니다. 이혼하려고 하는데 위자료나 양육권 제 쪽으로 유리할까요? 네, 남편이 주식 투자로 다 날렸어요. 네, 재산 분할을 할 게 없나 봐요. 위자료나 양육권 유리할까요? 이제 주식 투자를 날렸으니까 그죠? 아무래도 혼인 파탄에 이제 그 책임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쵸? 그래서 위자료는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그 재산 분할 같은 경우에는 그 기여도라고 해가지고 부부가 이제 혼인 공동 생활이 있어서 기여도를 이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별개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아서 써서 재산 분할할 게 없나 봐요. 그래서 이거 재산 분할에 대해서는 물어보지는 않으시는 것 같고 위자료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요. 이제 남편의 이제 과다한 주식 투자로 파탄됐다면 위자료는 받으실 수는 있는데 그 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고요. 그리고 양육권은 지금 어머니가 데리고 있으시면 또 양육 의지가 있으시면 양육권에 있어서는 불리하지 않으니까 만약에 이혼을 생각하신다면 상담을 받아보시고 이제 준비를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친권 양육권 전혀 불리하지 않으세요. 말기 아니고 7년 바람핀 배우자와 이혼하려는데
재판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조치가 있나요? 내가 말기암이에요. 상대방이 7년간 바람을 폈어요. 이혼을 하려는데 분명히 상대방은 질질 끌려고 할 겁니다. 그죠? 재판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물으셨어요. 아무래도 재판 이야기를 하시는 거 보니까 협의로 이혼될 가능성은 없으신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이혼을 위해서는 뭐 협의 이혼이랑 이제 재판상 이혼 이렇게 나눌 수 네. 있는데 역시 제일 빠른 거는 협의 이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재판상 이혼 신청이나 청구를 하셔야 네. 되는데 소송으로 진행되면 아무래도 네, 아무래도 오래 걸립니다. 오래 걸려서 일단 그 조정을 신청을 하시고 네. 난 후에 이제 그 기일 지정 신청이나 이제 재판부에 전화를 지금 통해서 상황 내가 이렇게 말기암이다 진단서 이런 거 첨부해서 기일을 빨리 잡아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런 경우에 상대방이 이제 아주 이제 나쁜 마음을 먹으면 재판을 질질 끌 수도 있어요. 빨리 해결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변호사의 가장 큰 고충이 무엇인가요? 고충. 네, 고충. 저는 네. 아무래도 그 변호사 일 특성상 네. 이제 누군가를 대리를 하는 일이 업이기 때문에 네. 특히 이제 이혼 사건들을 많이 하다 보면 음. 아무래도 좀 감정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저도 모르게 이렇게 이입을 해가지고 좀 마치 빙이 되는 것처럼 네, 그래서 그 감정이 계속 이어진다거나 그리고 또 일이랑 이제 그리고 쉴 때랑 좀 분리가 돼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일 생각이 계속 나다 보니까 쉴 때도 좀 잘 쉬지도 못하기도 하고 그 연속성을 단절할 수 없어서 그게 제일 좀 고충인 것 같아요. 저 네, 같은 경우에. 맞아요. 그 변호사라고 하는 거가 어차피 이제 다른 사람의 사건을 이제 대변해서 하는 거고 아무리 객관적인 입장을 유지한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사건 진행되는 거에 의해서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의한 스트레스가 사실은 이제 많이 있죠. 그래서 변호사를 오랫동안 잘 하려면 이제 그런 스트레스에서 관리를 잘 해야 돼요. 그런 스트레스에 대한 관리를. 그래서 그런 스트레스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느냐? 네, 체력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대부분. 네. 이명희 변호사도 운동하나요? 저 못하고 있어요. 네. 체력 관리를 변호사는 잘 해야 됩니다. 네, 이혼은 하지 않고 시부모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계속된 폭언으로 연을 끊었는데 아직 너무 힘들고 상처가 커요. 라고 하셨어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그 배우자뿐만 아니라 제3자한테도 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네. 이 경우에는 이제 이혼을 한다는 걸 전제로 그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혼을 하지 않는다고 하셨으니까 네. 아무래도 민사소송으로 이게 그 폭언으로 인해서 이제 정신적인 이제 손해를 네. 배상 청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혼을 하지 않고는 이제 가정법원에 위자료 청구를 할 수는 없고요. 다만 이제 이명희 변호사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민사로 폭언 자체에 대해서 위자료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폭언 이런 거에 대해서는 증거를 확보를 하셔야 되겠죠? 네. 녹음이나 뭐 카톡, 문자 이런 거를 다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